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 시장은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지지선을 읽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1,500억 원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크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을 결국 파산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금 투자가 피터 시프가 던진 폭탄 선언입니다. 다음 달 두바이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행사에서 마이클 세일러와 만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도발까지 이어졌죠. 비트코인 광신도로 불리는 세일러 회장에게 당신 회사의 사업 모델은 사기라며 정면으로 날린 겁니다. 비트코인 업계에선 둘의 설전이 이미 뜨거운데요. 한쪽엔 비트코인 최대 옹호자, 다른 한쪽엔 비트코인 안티로 유명한 금버그세 수장.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흥미로운 건 정작 시장의 흐름입니다. 겉으론 MSTR 파산 같은 자극적 이슈로 시끄러운데 한편에선 거대한 고래 투자자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 등 주요 거래소에서 큰손 계정들이 지속적으로 BTC를 매집 중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이는 차트는 암울합니다.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투자 심리는 극도로 비관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의 신호와 공포가 한껏 퍼진 지금이야말로 반전의 실마리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고래 매집 페이스라면 이달 말쯤 큰 흐름이 뒤집히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밤이 가장 어둡다는 격언처럼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설전의 이면에는 더 깊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피터 시프와 마이클 세일러의 대결 구도는 갑자기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지난 수년간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피터 시프는 10년 넘게 비트코인을 공개 저격해온 인물입니다. 금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 옹호자이자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수장으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0라는 식의 독서를 달리기로 유명하죠. 반면 마이클 세일러는 전통기업의 CEO로서는 드물게 회사 돈을 끌어모아 비트코인을 사들인 선구자입니다. 2020년부터 자신이 이끄는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수십억 달러어치 BTC를 매수하며 월가에선 그를 비트코인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프가 세일러를 공개 저격한 건 다가오는 블록체인 행사에서 둘이 같은 부대에 설 예정이라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프는 세일러의 MSTR 모델은 애초에 사기이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그 근거로 MSTR이 고금리 우선주를 찍어내며 버티는 구조를 들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연 10% 안팎의 배당을 약속하는 영구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는데 시프의 주장인즉 발표된 높은 배당은 실제로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새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로 내건 수익률일 뿐 정작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자금 조달 구조가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거라는 경고죠. 쉽게 말해 지금은 빚내서 이자 돌려막기 하며 비트코인을 사고 있지만 언젠가 추가 자금 유입이 멈추면 거품이 터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 현재 사명을 바꾼 스트래티지 회사 사정은 어떨까요? 원래 이 기업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나름 건실한 IT 업체였습니다. 지금도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과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돈으로 회사채 이자나 운영비를 감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러가 회사의 현금을 모아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이후로 이 회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가 된 겁니다. 올해 초에는 아예 사명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로 공식 변경하며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비트코인 재무전략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어요. 그만큼 본업보다 비트코인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현재 스트래티지 4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무려 64만 개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애초에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회사가 보유한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회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연 10%짜리 우선주까지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은 거죠. 쉽게 말해 비트코인의 내버리지를 건 셈입니다. 세일러 회장은 디지털 시대의 금인 비트코인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된다면 스트래티지 주주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겠지만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없이 부진하면 이 회사는 빚더미를 못 이기고 언젠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피터 시프는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치는 것입니다. BTC 가격이 어떻게 되든 결국 빚잔치의 결말은 파산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모두가 시프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세일러가 회사 구조를 워낙 탄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강제 청산 위험은 없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의 회사채나 대출 약정 어느 것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담보를 즉각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붙어있지 않다고 해요. 또 세일러가 지분 40% 이상을 준 창업자이기에 누가 함부로 회사를 흔들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채무 만기가 다가와도 차환 통해 만기를 늘리거나 조건을 바꾸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게다가 적지만 본업인 소프트웨어에서 여전히 분기당 수천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충당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하지만 않으면입니다. 만약 가령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비트코인 가치가 지금의 1십 이하로 장기간 떨어진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아무리 세일러라도 감당 못할 거예요. 결국 스트래티지사의 운명은 비트코인의 장기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승부수는 비트코인이 언젠가 수백 배로 뛴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고, 피터 시프의 비관론은 비트코인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둘은 각자의 신념에 돈과 명예를 걸고 있죠. 세일러는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베팅을 키우고, 시프는 자신의 금 투자사와 미디어 영향력을 총동원해 비트코인을 깎아내립니다. 어찌 보면 두 사람 모두 자기 확신에 극단적으로 베팅한 이념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작 시장 데이터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까 고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나 일부 거래소 수급을 보면 큰손 투자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매수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고래들이 움직일 때면 가격 저점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비트파이넥스 등의 지갑 움직임을 보면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뉴스 헤드라인이나 트위터를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 하나, 소리치는 사람과 실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모두가 겁낼 때 오히려 누군가는 사고, 반대로 모두가 열광할 때 누군가는 팝니다. 지금 분위기는 분명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시장을 판단할 때 유용한 한 가지 기준도 짚어보죠. 과연 진짜 약세장인지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조건은 뭘까요? 한 유명 애널리스트는 다음 랠리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이 이끌 차기 상승 국면에서 신규 최고가 ATH를 찍으면 여전히 강세 사이클에 있는 것이고, 만약 이전 고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꺾여버린다면 그때는 비로소 진짜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전 고점인 10만 달러 선을 넘는지 못 넘는지가 향후 몇 달간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단순한 지표 하나가 현재 엇갈린 의견들 속에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야를 넓혀볼까요? 사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늘 현재 가격에만 집착하면 답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하는 말처럼 큰 그림을 살펴보면 왜 세일러가 그렇게까지 베팅하는지, 또 왜 시프가 그토록 비난하는지 배경이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주요 자산들 가치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대략 120조 달러가 넘고요. 글로벌 채권 시장은 140조 달러 안팎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 합치면 250조 달러가 훌쩍 넘죠. 현금과 예금을 포함한 광의의 통화량 M2는 약 10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인류가 보유한 금의 총 가치도 한 30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죠. 그럼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도 현재 약 1.9조 달러, 겨우 2조 달러 남짓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한 자산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반올림 오차 수준이에요. 기축통화 달러의 해상도에서 보면 안 보여서 그냥 반올림해버릴 정도의 비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냐, 9만 5천 달러냐, 10만 달러냐 하는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8만이든 10만이든 2조 달러
안팎인 건 매한가지니까요. 아직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세계에서 너무 작습니다. 바로 이 점에 비대칭적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게 세일러를 비롯한 강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기존 거대 자산들에서 단 0.02%만 비트코인으로 옮겨와도 만분의 2, 아주 작은 비율이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단숨에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토리가 없어도 그냥 돈의 미시적 재배치만으로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4년 초부터 미국 등지에서 출시되면서 연기금이나 대학기금, 기업 재무부서 자금 등이 처음으로 전통금융 레일을 통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투자위원회 결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처음으로 수백조 달러 규모의 큰 손들이 합법적인 문을 통과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 세계 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 때문에 빚은 더 커지고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언젠가 다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화폐의 구매력, 즉 달러나 원화 같은 통화의 가치가 길게 보면 계속 깎일 수밖에 없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희소한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수량이 한정된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공급이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데, 이제는 ETF 덕분에 은행 시스템 안에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으니 기관 입장에서도 매력이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일러의 베팅은 조만간 큰손 돈이 비트코인에 유입된다는 서사 위에 있고, CF의 비난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 전 세계 자산 0.5%도 아니고 1도 2%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옮겨 탄다면 과연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가정 같지만 생각보다 현실성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전 세계 부의 1%면 6조 토 7조 달러 수준인데, 앞서 말했듯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2조도 안 되니 그 돈이 들어오면 적어도 서너 배 이상 가격 급등은 기본일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일부 기술 마니아의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겠죠. 달러 패권 체제, 근본위 잔재 등 기존 질서에도 파장일 겁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이 지금보다 훨씬 민감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할까요? 우선 너무 단기적 가격 등락에만 매몰되지 말자는 점입니다. 피터 시프의 발언이든 세일러의 행보든 결국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에 대한 상반된 견해일 뿐입니다. 바로 어제 오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지 그 밑바탕을 보는 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둘의 논쟁 덕분에 우리에겐 오히려 좋은 학습 기회가 생겼어요. 찬성과 반대, 양 극단의 논리를 동시에 듣게 되니까요. 또 하나, 데이터가 말하는 신호와 대중의 심리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체인 지표나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매수 신호로 해석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이동이 거의 없다든지, 앞서 언급한 고래지갑 잔고가 늘고 있다든지,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정작 시장 분위기는 겨울이 올 것이다, 이번엔 다르다 식으로 비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와 심리의 괴리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옛말이 떠오르죠. 다만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일 뿐 100% 단정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결정적 분기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전 최고가 돌파 여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시장의 팩트를 따라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시간축을 길게 잡고 생각해보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며 채굴 보상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크게 4번의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약 100여 년간 64번의 반감기가 더 예정돼 있는데, 현재 우리는 고작 4번째 반감기 이후를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일정으로 보면 아직 초반전이라는 뜻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태동해서 성숙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겨우
겨우 사춘기에 접어든 정도일지 모릅니다. 사춘기에는 성장통도 있고 질풍노도도 있기 마련이죠. 지금 겪는 가격 변동과 논란들도 어쩌면 그런 성장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바이에서 세일러와 시프의 토론 배틀이 성사될지 여부도 흥미롭지만 정작 시장은 아마 말보다 행동으로 답을 내놓을 겁니다. 만약 고래들의 예감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해서 10만 달러를 뚫고 올라선다면 세일러의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겠죠. 봐라, 그래서 버텼다 하면서 말입니다. MSTR 주가도 급등하며 시프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갈 겁니다. 반대로 만약 시장이 기대에 못 미쳐 계속 힘을 쓰지 못한다면 역시 무리한 베팅의 대가가 온다는 시프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스트레티지사는 추가 비트코인 매수에 신중해질 거고 투자자들도 좀 더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지 모릅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 제도 수용과 수요 증가가 이어진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앞서 생각해본 1T 2% 자금 유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은 꽤 다른 풍경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보유 자산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정부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런 급격한 변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돼 강한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어느 쪽이든 비트코인의 위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일러처럼 미래를 믿고 공격적으로 베팅할지, 시프처럼 끝까지 의심하며 거리를 둘지, 혹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면서 유연하게 대응할지요. 중요한 것은 극단적 주장에 흔들리기보다 그 밑에 깔린 팩트를 살피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피터 시프의 독설이나 마이클 세일러의 확신에 찬 연설 모두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지만 결국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불과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엔 변두리 취급받던 주제가 이제는 월가의 큰 손과 헤지펀드 매니저, 중앙은행장들까지 언급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판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MSTR은 결국 파산할 것인가? 이 물음은 단지 한 기업의 운명 예측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세기의 내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직 쓰이는 중인 역사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진행 중인 이 거대한 게임의 끝이 어떻게 될지 속단하긴 이릅니다. 세일러와 시프의 설전은 어쩌면 그 서막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정답은 시간이 지나며 보여주겠죠. 결국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 640조 달러 부중 단 1%라도 21만 개, 2100만 개죠. 한정된 비트코인으로 몰려든다면 과연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거대한 물음표를 품은 채 우리는 또 한 페이지의 역사를 지켜보려 합니다. 이제 선택과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